바로 잠깐 맛만 봤던 이 주제입니다. 국민의힘의 혁신위원장으로 수도권 중진 그리고 탄핵 정국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안철수 의원이 내정이 됐습니다. 오늘 이제부터 본격적인 정치권 이슈로 가볼 텐데 안철수 의원의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작년 12.3 불법 비상계엄과 이로 인한 대통령 탄핵, 대선 패배에 이르기까지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실망을 끼쳐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사선의 안철수 의원님을 당 혁신위원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안철수 의원님은 이공계 출신으로서 의사, 대학 교수, IT기업 CEO를 두루 경험하신 분으로 과감한 당개혁의 최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에 당의 특별위원회 형식으로 기구를 만들었을 때 당의 의사결정 체계 내에서 아마 운영해온 사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원내대표와 함께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이 위원회 인사에 대한 문제, 누구를 몇 명을 이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제가 사실은 제 아이디어로 제안한 것이라 제가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새 국민의힘의 혁신위원장으로 내정이 됐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네. 사망 선고 직전에 지금 국민의힘은 의식불명 상태여서 본인 의사 출신이니까 메스로 고름과 종기를 적출하고 정상 정당의 처방전을 만들 거라고 했어요. 안철수 혁신위원장 잘된 인사입니까? 그래도 송원석 원내대표가 뽑히면서 그래도 친윤 내지는 구주류 기득권이 그대로 당권을 주도하는 게 아니냐라는 일각의 우려가 좀 상당히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 대선에서의 참패 이후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에 국민적인 심판이 끝난 상황에서 과거와의 지금 결별과 절연이 잘 안 되고 있는 우리 당에 지금 헤매고 있는 모습인데 원내 지도부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는 국민들의 이 날카로운 시선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어쩔 수 없는 방식으로 안철수 위원장에게 혁신을 맡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은 개인적으로 보면 계엄 반대, 탄핵 찬성 사이에 있었고 그리고 친윤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져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는 개혁의 의지만큼 분명한 사람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혁신위원장도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고 혁신의 안들을 가지고 비대위 넘겨서 비대위가 그걸 수락해야만 실제로 집행이 되는 것이어서. 그러니까 비대위가 아무것도 안 하면 혁신위원장이 아무리 아이디어 내봤자 소용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론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안철수 혁신위원장 카드는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나마 당에 대해서 그나마 희망을 좀 다시 줄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하고요. 관건이 이제 혁신위의 구성과 혁신위의 활동에 대해서 당 지도부, 특히 비대위가 어느 정도 재량권을 주느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철수 의원이 최대한 송원석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해서 정말 100% 이상의 재량권과 자율성을 좀 가지고 정말 국민 눈높이에서 정말 뼈를 깎는 심정으로 당을 환부를 도려내더라도 당을 환골탈퇴할 수 있도록 혁신의 안을 만들기를 기대해 봅니다. 의식불명 상태니까 뭐 지금 대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 최수영 평론가님, 이게 보면 두 달은 활동 보장해야 되고 뭐 여러 전제 조건을 안철수 의원이 달았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 비대위원들을 뽑았는데도 다 과거 탄핵 반대파들 아니었냐. 뭐 이러려면 무슨 혁신이냐라고 했는데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 모시는 사람들, 혁신위원 7, 8명 하는데 좀 혁신적으로 중수청이라는 건 중도층 수도권 청년들 이 중심으로 하겠다는데 이제 앞으로 그러면 혁신위원 몇 면이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몇 면이 중요한데 자 그럼 이제 그 혁신위원 몇 면을 가지고 처방은 내릴 수 있겠으나 과연 그 처방전을 가지고 집도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건 별개의 문제라고 봐요. 자 우리가 조금 더 냉정하게 보면 시계를 작년으로 좀 그러니까 재작년 되돌려보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때 국민의힘이 강서 보궐선거에서 지고 나서 인요한 혁신위원장 갖다 놨어요. 맞아요.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뭘 했습니까? 이준석
당시 의원하고 그 뭐 어디 가서 그 뭐 티켓타카 영어요? 하다가 예. 영어 얘기나 지금 기억에 남지 혁신위원이 혁신한 게 없어요. 예. 위원장이 그때 저는 그런 대자비가 자꾸 오는 게 혹시라도 지금의 약간 건너가기가 필요해서 예. 이 시기를 좀 약간 브릿지형을 맡기려고 안 의원을 선택한 거 혹시 아닐까? 가교 역할만 하는 거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전대까지 건너가는 동안 명분과 어떤 그 말하자면 포장이 좀 필요했던 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저는 최소한 안 위원장에게 이뇨한 혁신위원장 과거처럼 역할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얘기는 하면 안 됩니다. 예. 중요하게 처방전을 했으면은 그럼 집도까지 할 수 있는 일정의 역할을 주지 않는 한 저는 사실 이게 과연 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의 울림을 가져올 수 있는 결과를 낼 수 있을까? 사실 좀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아무리 뭐 탄핵에 반대했고 수도권의 중진 뭐 이런 안철수 의원이 한 100명 있다고 하더라도 혁신이 뭐 만들면 뭐하냐? 안 들으면 사람들이 의원들이 안 들으면 그만인데 이 얘기를 하셨어요. 앞으로 혁신회의를 어떤 면면으로 꾸려질지. 그런데 국민의힘의 새 혁신위원장으로 안철수 의원이 내정되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한 게 안철수 의원이 그동안 쭉 얘기했던 게 바로 빨리 대선에서 왜 졌는지 복귀를 해보자. 백서 만들자 이 얘기였는데 어제인가요? 김재섭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대선 패배 이유를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삼 백서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어떤 효용이 있는지는 모르겠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내놓았던 혁신안에 대해서 당이 총의를 모아서 받으면 가장 빠르게 해결됐을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새 혁신위원장으로 안철수 의원이 됐으니까 근데 이제 김재섭 의원 얘기 이거예요. 아니 뭐 지금 대선 패배 백서 만들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전에 비대위원장이었던 김용태 비대위원장 건 다 받아들였으면 뭐 혁신이든 뭐든 다 나중에 이렇게 안 만들어도 될 일 아니냐. 김재섭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김재섭 의원의 말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일단 김재섭 의원이 얘기한 부분, 특히 김용태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평가한 부분이 이렇게 어저께 얘기하더라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앉힌 것이 당의 변화를 바랬기보다는 그냥 변화를 말하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 아니냐. 그 논리대로라고 한다면 안철수 혁신위원장을 앉힌 것은 또 다른 김용태가 필요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내놓았던 5가지의 혁신안이라는 것이 예. 사실 큰 의미에서 별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당론 이것만 무효화하자라는 것도 안 받아들였던 것이고 예. 그 5번째 것 중에서 그 전당대회를 빨리 조기에 개최하자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변화의 모습 이런 것들은 하나도 같이 갈 의미가 없는 것들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김재섭 의원이 얘기하는 것 간단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했으니까 이미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거 했던 행위들에 대해서 예. 국민의힘이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져 갈 것인가 하는 부분만 잘 얘기하면 된다. 그것이 과연 안철수 혁신위에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을까? 그것도 좀 지켜볼 대목이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지만 송원석 비대위원장 원내대표가 오늘 안철수 혁신위원장 임명권 내정권을 얘기하면서 90도로 이렇게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일단 최소한 평론가님께 질문 하나 더 드릴 게 뭐냐면 그런데 국민의힘의 전반적인 기류가 나경원, 안철수 두 사람은 전당대에 나갈 것 같다는 게 중론이었는데 보니까 안철수 의원 얘기는 본인은 당권 도전을 안 한다고 오늘 못을 박았어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물리적으로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8월 전대 얘기가 나온 상황에서 그럼 이제 7월에 임명된 혁신위원장이 8월 초나 중순에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 그러면 안철수 의원은 왜 이걸 받아들였을까? 저는 아마 이건 안철수 의원과 구주리 혹은 원내대표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주리나 지금 현재 있는 원내대표 세력 쪽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만큼은 좀 막아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아마 생각이 있었을 것 같은데 한동훈 견제용으로 친윤이 안철수 민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은 전당대 내보내야죠. 그런데 예. 혁신이라는 포장을 통해서 제가 아까 건너가기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걸 통해서 약간의 포장과 거리두기를 한 다음에 예. 그다음에 좀 말하자면 개혁의 색채를 좀 입힌 상태에서 전대 들어가면은 한동훈 대표가 전 나온다 하더라도
존재감이 그렇게 과거 같지 않을 것이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예. 정치공학적인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은 여기에서 어떤 걸 노리느냐. 안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보수 정당이 들어온 이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한번 한 거 있지만 예. 정당이 들어와서 한 건 없어요. 오히려 지난번 가장 뼈 아팠던 게 외통위원장 선거에서도 졌어요. 상임위원장 선거에서도 졌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되는 일이 없었는데 예. 혁신위원장이 너무 아픈 것만 다 끌어내신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혁신위원장이 팩트니까요. 팩트는 맞으니까. 예. 혁신위원장 타이틀을 달고 예. 소기에 그래도 처방전이라도 꺼냈다. 예. 이건 안철수 의원 이력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예. 양측의 저는 이해관계가 이런 부분에서 좀 맞지 않았을까라는 분석을 합니다. 전당대회는 생각 안 한다. 근데 지금 한번 볼까요? 뭐 김문수 전 장관도 뭐 측근 얘기로는 추대 아니면 당권 도전 안 한다고 하고 한동훈 전 대표 주변에서도 그 한 전 대표가 안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럼 나경원 의원만 나오는 거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실제로 오늘 저희 정치 시그널에 권영세 의원이 출연했습니다. 친한계 정성국 의원과 권영세 의원의 말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이번에 대표 출마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말씀을 안 하세요. 우리 당의 상황에서는 일단 나가지 말라는 의견이 더 많기 때문에 조금 나오지 않는 쪽에 무게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동훈 대표가 우리 당에 어떤 기대를 걸 만한 그런 인물은 아니구나. 선거 과정에 있어서도 이 당원 모집을 그때 하고 돌아다니는 걸 보고 네. 이게 선거 와중에 이런 일을 할 건가. 저는 우리 당의 기둥 역할을 하기가 어려워질 거다. 일단 권영세 의원 말을 좀 들어볼게요. 당이 기대를 걸 만한 인물이 한동훈 전 대표는 아니다. 기둥 역할을 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이 얘기를 뭘 얘기를 했냐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본인 선거 운동을 한 거다. 당원들을 모으면서. 또 하나가 한덕수 전 총리의 이른바 강제 단일화 파동 때 그걸 쿠데타라고 규정한 걸. 정치 시그널에서 그런 말을 했거든요. 김은식 교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동훈 전 대표의 전대 출마를 막자는 것에 당내에 일정한 정도의 그 보이지 않는 연대 기류가 있다. 뭐 그런 분석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예. 실제 그런 정치공학적 접근을 우리는 지난 대선 후보 경선에서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대선 후보 경선에서 개인적으로 저는 한동훈 대표를 밀었습니다만 예. 한동훈 대표가 후보되는 걸 막기 위해서 사실은 1중, 2중, 3중, 4중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놨던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 김문수 후보 갑자기 나오고 김문수 후보가 김덕수를 외치고 예. 그것도 안 되면 바깥에 한덕수까지 세워놔서 예.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막아내려고 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전대미문의 심야에 새벽에 이 당내 쿠데타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그걸 본다면 이번 전당대회도 혹시라도 당내 구주류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전당대 출마를 막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고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저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들의 당심과 민심은 뭐 절대로 저는 그것들을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것은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혁신위 활동을 얼마나 잘 해내고 그 성과를 정말 혁신의 방향으로 관철해 내는가가 저는 남아있는 혁신 기간 동안 하면 되는 것이고요. 예. 안철수 대표가 나오지 마느니 또는 안철수 대표가 그 나오는 혁신위 활동을 기반으로 삼아서 전당대에 어떤 유리한 입지를 정하느니 마느니 이것은 결국 혁신의 활동 평가에 달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혁신이가 잘하는 것은 저는 어떤 사람도 다 저는 손을 들어서 다 지지를 해줄 거라고 보고 혁신의 결과에 상관없이 전당대는 전당대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 과정에서 지금 변화 혁신을 바라는 당원들 그리고 여전히 뒤로 좀 퇴행하면서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일부 구주류가 있다고 한다면 예. 저는 혁신과 구태의 전면적인 싸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예. 과정에 전당대회에서 저는 당원들이 평가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 교수께서도 제 말에 그렇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탄핵 국면에서 안철수 의원이 꽤 뭐 선봉에 서서 모르겠어요. 탄핵 국면이라고 해도 정확히 대선 기간인데 김문수 전 장관 극진이 도왔고 이런 것들이 이번 구주가 봤을 때는 한동훈 전 대표보다는 안철수 의원이 확실히 낫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혁신들만 잘하면 또 그런 분위기, 그런 견제용이라고 분명히 생각하세요? 그런 의견을 구주류 측 일각에서는 할 수가 있죠.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건 동전의 양면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그런 분들에게 얼굴마담으로 얹혀가지고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할까요? 절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구주류, 구친윤 분들도 안철수 의원을 그렇게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서로 간의 신뢰와 문제는 그동안의 행태와 걸어왔던 정치적 행보를 보면 알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한동훈이라는 막아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과 일정 정도 전략적 제휴를 고민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정말 안철수 의원을 전당대 대표로 내세워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킬 수 있는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할까? 또 안철수 의원이 그들의 또 얼굴마담으로 그냥 얹혀가지고 그것도 용납할까? 저는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고요.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치적 공학적 접근을 하지만 문제는 민심과 당심입니다. 그렇겠죠. 지금 이 국민에서 당이 앞으로 갈 것이냐, 퇴행할 것이냐를 놓고 당심과 민심만 보고 저는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일단은 당면한 과제가 혁신위는 2달 보장해달라 안철수 의원 얘기. 그리고 모든 정말 몸에 안 좋은 거 지금 다 있는 국민의힘이니까 이걸 맷을 들어서 다 도려내겠다라고 하면 이게 누가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저 장윤주 변호사님 특검 수사도 있을 거고 바로 전당대회 국민의힘이 하기가 좀 어렵겠네. 일단은 송원석, 안철수 이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일단 혁신위가 과연 어느 방향으로 어느 정도 강도의 혁신을 내놓는지 뭐 이런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안철수 위원장의 혁신위가 과연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국민의힘을 제대로 혁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회의감이 듭니다. 사실 앞서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했던 5대 개혁안 중에 탄핵에 반대하는 당론을 무효하자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사실 이제 와서 탄핵을 반대했던 당론을 무효화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실익이 없다라고 했음에도 그 정도의 안조차 받지 못했던 것이 국민의힘의 모습이고 국민의힘의 민낯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안철수 위원장이 뭐 비대위원장도 아니고 혁신위원장으로서 과연 어떤 혁신을 할 수 있을지 사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안철수 혁신위가 앞으로 어떤 혁신의 과제들을 내놓을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그 과정이 사실상 순탄하지 않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다면 전당대회 과정 이런 부분들은 뭐 8월, 9월 이쯤에는 충분히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안철수 의원이 수도권 중진의 안 의원이 국민의힘의 새 혁신위원장으로 내정됐다는 얘기가 저희가 준비한 5위였습니다.